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제한학과 박범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치유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산림치유의 정의와 산림치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올바른 산림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치유란 무엇일까요?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산림치유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휴양 활동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산림욕이라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숲에서의 건강 증진 활동은 단지 산림휴양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산림치유라는 용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치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약 50년 전부터 시작된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한 대량 생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주와 같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의 관점에서 5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연과 단절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의식주 중의 의, 즉 옷과 관련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제외하면 피부의 많은 부분을 옷으로 감싸서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옷과 피부 사이의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업화로 화학섬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의 피부는 항상 공장에서 만들어진 화학섬유로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 화학섬유가 널리 도입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연섬유밖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천연섬유를 따로 구입해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의식주 중에서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지금의 음식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과거에는 냉장고와 비닐하우스가 널리 보급되지 않아서 노지에서 생산한 제철 음식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냉동한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하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유통망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한 음식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소고기는 호주에서, 돼지고기는 동유럽에서, 그리고 채소는 중국에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냉장 기술과 유통 방법의 개선은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 50년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제철 음식 먹기, 내고장 음식 먹기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하나의 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주 중에서 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하루에 평균 2시간 미만의 시간만을 실외에서 보내며 나머지 22시간 이상은 항상 실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도시인의 실내 환경은 대부분 공장에서 만들어낸 인공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마도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만들어진 방 안에서 먹고 잠자고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멘트가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짓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약 50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주거 환경에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자연 환경과 완벽하게 단절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50년 전과 달리 현재 우리는 천연섬유가 아닌 화학섬유로 된 옷을 입고 제철 음식이 아닌 음식을 먹으며
인공 소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단절된 삶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아온 결과 현대인의 70%가 실제로 병에는 걸리지 않았으나 스스로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준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도시화와 산업화는 수많은 준환자를 양산하게 되었고 산림치유란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가 아닌 준환자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숲은 효과적인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여 준환자들이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 산림치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숲에서의 활동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며 자연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년 여성들이 10주간의 동일한 강도의 운동을 숲과 실내에서 실시한 결과 실내의 운동보다 숲속에서의 운동이 보다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숲속에서의 운동은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과 글리코스를 감소시키고 항산화 효소 그리고 멜라토닌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심신의 건강 유지에 효과적인 산림치유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자연과 단절된 도시에서의 삶을 선택한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실제 숲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 인근의 도시숲을 포함하여 산림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숲을 통하여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시를 떠나서 자연과 가까운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기를 희망하지만 도시가 주는 많은 장점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촌에 생활이 편리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더 많이 구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촌으로 돌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실천에 옮기기 전까지는 우리 현대인들이 도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산림치유를 위한 두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루에 15분 이상 일상생활 속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숲과 도시에서 15분간 경관을 감상하거나 숲길과 도시길을 산책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숲속에서의 15분은 우리 몸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농도를 낮추어주고 혈압과 맥박수를 낮추어주는 등 우리의 몸을 릴렉스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더 오랫동안 자연을 접할수록 더 효과적이겠지만 최소한의 15분이라는 시간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하루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릴렉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실제 자연과 같은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도시숲 또는 자연공원을 찾아가서 산책하거나 자신의 집이나 일터에서 창을 통하여 자연이 보이는 경우 자연을 바라보기, 자연을 바라보면서 허브차 마시기, 정원이나 베란다에 화분 등을 가꾸기,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실제 자연을 찾아가서 숲과 접하자는 것입니다. 2박 3일의 숲 활동이 스트레스가 많은 성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 2박 3일간의 숲 활동 후에는 우리의 몸 면역 기능의 지표로 할 수 있는 자연 살해세포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요. 또한 2박 3일의 숲 체험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온 후를 추적 조사해 보니 증가된 면역 기능이 한 달 후에는 다소 낮아졌지만 숲에 가기 전보다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숲 체험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 효과는 최소한 한 달간 유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일 하루 15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접한다면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릴렉스 상태가 될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실제 숲과 접하게 된다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향상되어 우리의 몸은 조금 더 병에 잘 걸리지 않는 몸으로 또는 조금 더 병이 쉽게 나을 수 있는 몸으로 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치유의 숲마다 산림치유의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를 고용하여 치유의 숲에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가 활동하는 치유의 숲은 전국적으로 2014년 현재 29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며 2017년도까지는 34개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산림치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한 삶은 우리 모두의 희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루에 15분만 숲과 만나는 데 투자한다면 도시 생활에 의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실제 숲과 만나는 데 투자한다면 도시 생활로 인해 낮아진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산림 치유를 통하여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